코로나19 3년차 잇따르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마음 졸이고 또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직능, 자영업, 중소상공인입니다. 전북토기 사람 오늘은 전북 경제의 실핏줄인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새해 꿈꾸는 희망은 무엇인지 전북 민생 경제 회복과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능 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전라북도 회장 그리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규철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전북도민에게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희생으로 감내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또 직능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더욱더 힘들게 또 어렵게 버티고 있으면서 대출로 연명하며 폐업과 휴업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진짜 고민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저희 단체에서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회장님은 이제 전북소상공인 연합회장 그리고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먼저 이곳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를 소개를 드리면 2004년 국회에 통과되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단체로 만들어졌고요. 네. 전국의 자영업자 또 직능인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290개 단체가 모여서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전국에 또 조직화되어서 150개 정도의 지부가 있고 2021년 2월 5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경제 주체로 이제는 보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민생 경제를 또 움직이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그 영향을 또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강화했다가 또 어떨 때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가 또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갈피를 못 잡기도 했을 것 같아요.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얼마나 이제 많이 확산이 됐느냐 또 감소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좀 오락가락 또 말씀하신 대로 갈팡질팡 방역 조치가 조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가까이 방역 조치를 희생으로 감내하면서 버티고 왔는데 지난 11월 1일 일상으로 회복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첫 발을 뗐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돌파 감염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또 확산에 따라서 45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어떻게 보면 이 피로에 지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집단 행동에도 지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갈피를 못 잡고 위기였다가 나아졌다가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됐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떠안고 또 수많은 매장들도 폐업해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휴업의 위기 속에서 고민하고 또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말일경이죠.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전주에 13,000개 정도의 흔히 얘기하는 다중이용업소 외식업들이 있었는데 네. 약 그중에 15%가 폐업과 휴업을 했다라는 그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아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께서도 이 길거리 나가 보시면 임대를 거르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느낄 네네. 겁니다. 대출로 버티고는 있지만 또 그것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국의 이제 분포도를 보면 자영업자가 20.2%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26.6%로 평균 대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이 산업 기반이 좀 많이 취약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리서치에 의뢰해서 작년 8월 달에 그 자영업자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약 그 중에 39.4%가 이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었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때문에 좀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96.4% 정도가 또 나왔고 또 이제 매출액 감소 그리고 이제 고정비 부담 특히 이제 인건비 부담에 아무래도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임대료 부담이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한때는 이제 삶의 터전이었는데 끝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참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돌파구를 좀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도 또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서 올해 또 식당 운영이나 환경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배달 서비스가 또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이 돌파구나 뭐 해결책이 되고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기에 그 배달 관련 업 하시는 분들은 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실은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이제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지나갔지만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방식에서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판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을 보면 뭐 전년 대비 한 24.9%가 증가를 했다라는 뭐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들이 뭔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매출 증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대기업에 관련된 온라인 상품들을 많이 실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라북도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의 명수가 그래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를 해서 좀 그 지역 상권도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고 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매출액 증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던 게 현실이었고 또 전주시에서도 지금 전주 맛 배달이라는 공공 앱을 2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 또 자영업 업종 그리고 배달을 조금 관심 있게 접목하셔야 되는 분들은 www.jjorder.kr로 들어가셔서 전주 맛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주시에서 지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개 수수료나 가입비 이제 광고비가 없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것들은 평균 뭐 6에서 8%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제 전주 맛 배달 앱은 1.98% 정도 저렴한 수수료로 전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기에 전주 사랑 상품권인 돼지카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네. 시민들이 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전주사랑 상품권 가입자가 약 현재 그 20만 명 정도 조금 밑 돌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 맛배달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요즘에는 이제 가게마다 키오스크, 무인 결제 시스템이죠. 이걸 설치하거나 또 로봇 서빙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것들을 또 시스템 설치를 할 때 소상공인들이 다 직접 개인이 하는 걸까요? 네, 참 그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먼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또 도내에서 이런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확산이 되고 퍼지면 네. 지자체에서 뭐 소독약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직접 모든 걸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네네. 이제 그 중기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좀 사용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키오스트라든가 좀 다양한 것들은 일부 지원은 좀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있는데 아주 한정적이고 또 국한돼 있고 또 전통시장 쪽에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 보편적인 뭐 자영업자 이런 중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거의 사비로 자부담으로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또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손실보상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2월 5일 날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라북도가 또 한 개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좀 체감도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 80만 원 지원책하고요. 또 전주시에서도 지금 그 지원책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아마 지금 도민들이나 시민들 분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 정책에 좀 소외되어 있는 분들 또 빠진 분들은 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건 일단 현실입니다. 네. 방역 지원금으로 지금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역 물품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대면 업소에 최대 또 1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도 일자리 신화도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문의를 하셔서 또 10만 원 정도의 방역 물품을 구입을 하신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후불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네네. 중기부에서는 지금 손실보상에 관련돼서 확산을 하고 지금 전년도 250만 원, 2022년도 1분기 거에 대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또 손실보상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재난지원금 약 6만 개의 사업장에 430억 정도의 8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주시에서 추가로 방역 패스 추가 지원금 2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시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움에 폐업의 위기에 있고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한쪽에서는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또 협회에 민원이나 또 뭐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그런 민원들 혹시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완화나 강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뭔가 지원 혜택이 나오면 이제 문의하시는 전화 또 불만의 전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인 줄 알아요. 실은 저희는 실은 봉사하고 있는 단체인데 전화로 좀 많이 혼내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
이런 그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콜센터를 좀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드린 상황인데 굉장히 뭐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그 대응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좀 미비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실제 그러고 있어요. 저희 이제 방역 패스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실은 뭐 점심이나 저녁 저희 뭐 이모님들과 가끔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가면 방역 패스가 좀 안 돼 있는 데들은 네. 제가 질병관리청 앱을 설치를 직접 다 해드리고 네네. 또 그걸 구입을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사업장들 벌써 한 60대 좀 넘어가시는 사업장들에서는 잘 못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설치를 해주러 가면 뭐 시간 소요도 실은 뭐 1시간 안팎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위기일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누구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대변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도 창업을 꿈꾸고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창업을 내지는 또 그 뭔가 폐업을 하고 또 재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이제 버티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제 창업과 재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이제 네. 피부적으로 그런 그 창업 지원이라든가 재기에 대한 지원이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노크를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업종이 그런 것 같아요. 경험, 우리가 이제 경험만큼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주변에서 그 뭔가 좀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좀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정보를 좀 많이 듣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이런 선한 가게들도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전국에 지금 착한 가게가 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9,500개 정도의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월 3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그 기부하는 형태가 이제 착한 가게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에 사랑의 열매 착한 가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 지금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신동에 이제 중고 물품을 기증받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아름다운 가게가 조금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거리에 보시면 그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착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라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이런 착한 가게를 이용을 하면 방금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자립에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런 분들을 또 응원하고 또 이런 곳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 착한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의 또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변화는 좀 굉장히 반가우시겠어요. 좀 어떠신가요? 전주사랑 상품권 대지카드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루어내고 또 소비 촉진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돼지카드를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대기업 사업장, 백화점이 아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액 증대에 굉장히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년도에는 월 150억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월 200억 규모로 지금 발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올해는 그 30만 원 한도에 4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한도가 120만 원까지만 좀 제한돼 있다.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더 그 14개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매칭이 돼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 예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들여다보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에 쓰이는 예산도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노사가 서로 이제 임금 합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정한 금액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줄어든 부분을 정부가 임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자체가 좀 정부 예산안에서 좀 삭감이 좀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전제에 말씀드렸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액 자체가 2021년도에 20조 2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30조로 늘어났어요. 네. 이게 규모로 봐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예산안은 15조고 나머지 15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교부금이나 지방 재정을 통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되는 금액들은 보면 정부 지원금은 4%이고 지자체에서 6%를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주를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주에서 200억 정도의 돼지카드 사용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중에 그 6% 그러니까 약 60%는 지자체 예산으로 좀 해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것 같지만 지자체 예산을 얼마나 여기에다 가용 예산이든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예산을 조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극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지자체 이제 각 시군에서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시군에서 매칭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으니 전라북도 예산이 매칭이 좀 돼서 각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좀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대로 참 하루빨리 어떤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 또 소망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전북 도민 여러분들이나 또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금 이제 3년 차로 넘어갔는데 확산세가 좀 감소되기를 바라고 다양한 그 정부에서 지금 지원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종플루,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메르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저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좀 더 다양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책, 다양한 방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린 겨울에 가면 봄이 옵니다. 이 다 시들어가는 나무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초록잎을 피울 텐데요. 우리 모두의 봄을 기다리면서 전북도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